자, 이번 주 하는 이 중복조합이 조금 어렵고요. 이게 이 순열적 문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조금 전에 했던 어떤 분류를 해서 푸는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올 거고, 중복조합 자체는 일단은 이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이 개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개념이 이해가 되면 중복조합은 문제가 아주 쉬운데, 실제 그냥 나보고 그냥 풀라고 하면, 중복조합 이해를 못하고 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가 아주 힘들어지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뭘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 오늘 개념 수업을 해주면 그 개념 수업을 좀 내 생각은 반복해서 좀 여러 번 들어봐야 된다, 이 생각이야. 왜냐면 그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 그게 다 문제로 다 들어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결론적으로 너희 다음에는 뭐만 이용할 수 있냐면, 간단한 문제는 공식화 시켜서 그냥 답만 쭉 도출하면 돼.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는 이 중복조합을 해결하는 중간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단순한 문제는 딱 보면 중복조합이네, 공식 쓰고 뭐 NCR, NHR 쓰고 답이 바로 나올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 나오는 식이 나오는 중간 과정이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 개념 설명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수업을 좀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뭐 조합에 대한 내용은 너희들이 순열조합 뭐 풀었으면 뭐 충분할 거니까 일단은 뭐 패스를 하겠습니다. 뭐 조합의 수는 뭐 요거는 뭐 적어놓고 가. 너무 심심하니까. NCR 는 N팩, R팩, N-R팩, N팩, R팩, N-R팩, N-R팩, R팩 했지? 근데 N하고 R은 틀렸네. 여기서 R이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R이 N보다 작습니다. 그러겠지. 10개가 있는데 15개를 선택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10개가 있는데 15개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 사실은 중요하고,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NPR을 NCR 곱하기 R팩으로 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순열을 없다고 생각해도 관계는 없어요. 원래는 NPR을 NCR, NPR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했다 이런 소리잖아. 그거를 NCR R개를 고르고 그 R개를 나열했다가 되겠지. R개 나열 R팩이라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다 조합을 먼저 하고 순열로 풀 거라고. 이해되니?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바로 순열이 보이는 문제에는 그냥 순열을 풀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순열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조합하고 순열하면 돼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갈 필요도 없어. 이 정도 식은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도 않아. NPR하고 NCR 곱하기 R팩은 차이가 심하지 않아. 해석이 안 되면 조합으로 해석하고 나서 이게 나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다음 중복조합으로 바로 갈게요. 자,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이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복조합의 뜻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됐습니까? 근데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중복을 허락하겠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내가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서로 다른 5개가 있어. A, B, C, D, E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A를 골랐어.
그리고 또 A를 고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또 A를 고를 수 있으면 중복이 돼 있는 거고, 됐어요? 또 A를 못 고르면 중복이 돼 있지 않는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태연이 정신 좀 차려.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n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사실 n개라고 하지 말고 n개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종류. n종류. 됐어요? 이 문장에는 당연히 중복을 또 문장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했어요. 내가 A를 골랐어. 또 A를 고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장 판단이 일단 중요하다. 알겠어요? 근데 문장이 좀 약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장이 설명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내가 한 번 더 해봐야 돼. 예, 또 한 번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종류에서 허락하여 R개를 뽑았어. R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R개는 똑같은 애도 있고 다른 애도 있을 수 있겠네. 똑같은 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애도 있을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에 대한 생각이야? R개를 뽑았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내가 A, B, C 해서 총 8개를 골랐어. 근데 A가 3개, B가 3개, C가 2개 이렇게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A가 3개인데 A를 A1, A2, A3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전체적인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개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개수. 총 개수에 대한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NHR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약속, 표현 약속. 그래서 NHR을 계산할 수는 있어야 돼. 자, NHR이라는 표현 기호가 이제 객관식에 한 문제씩 있습니다. NHR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요것과 같은 식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NHR로 일단 표현할 거야.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자, 선생님은 설명할 때 요거를 뭐라고 설명해 버리냐면 그냥 얘를 서로 다른 n개를 제일 편한 게 과일이라고 설명해 버립니다. 일단 설명할 때 과일로 설명할 거야. 과일 가게 가면 귤이 있어. 귤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 귤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 몇 가지 되니? 그러면 종류가 세 종류가 되는 거지. 귤이 몇 개 있어? 많이 있잖아.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샀어. 그럼 귤을 몇 개 사고 배를 몇 개 사고 사과를 몇 개 샀다 이렇게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N은 뭐가 들어간 거야? N은 3이 들어가는 거고 3, H, 10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상하네. 그 위반하고는 다르네. 그전에는 N이 R보다 컸는데 이제는 N이 R하고 N하고 L은 사이즈가 상관이 없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냐? 내가 과일이 3종류인데 내 2개만 샀어.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문장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또 뭐가 헷갈리냐면 과일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준비 작업을 했는데 3개를 골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머니 사이즈를 봤을 때 5개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5개를 사야 되는데 과일가에 갔더니 과일이 3개가 있다 이거지. 이래서 이게 이제 문장으로 바뀌어서 다른 소재로 들어갈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 헷갈려. 왜? N하고 R은 크기가 모르니까 누가 큰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일단 뽑아지면 우리는 얘를 책의 구성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N 앞에 있는 수, R 뒤에 있는 수, 빼기 1. 빼기 1은 왜 나왔어 갑자기? 모르겠어. 여튼간에 뒤에 R 1이 되겠지. 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나?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대신에 앞에서 D를 뺐다고 쓸 수 있나요? 그럼 뭐가 돼?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네.
이렇게 썼다는 말은 실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아니라 n-1 플러스 r cr이었단 소리야. n-1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상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표현되어 있고 정확한 표현은 n-1 플러스 r cr로 구분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왜 n-1이라는 것은 내가 이론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개념 설명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공식만 일단 알고 쓸 거고 이렇게 식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요놈을 통해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과일 가게 갔더니 A 과일이 있고 B 과일이 있고 C 과일을 있고 과일 5개를 샀어요. 됐니? 그래서 3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샀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3H5 이렇게 풀 거야. 얘는 3 더하기 5 빼기 1 해서 7CR 5로 풀 거고 얘는 7C2로 풀 거라 이 말이죠. 쉬운데? 문장으로 나왔든지 이렇게 나왔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요놈이 뭐라고 부르냐면 요놈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이 덜 끝났어 사실은. 정확히 덜 끝났어요. 자, 중복을 허락해서 과일 5개 샀어. 그러면 A 과일을 몇 개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 과일을 내가 4개 샀어. B 과일은 0개를 샀어. C 과일을 1개를 샀어. 가능합니까? 내 과일 가게 가서 5개, 3종류가 있는데 5개를 샀어. 4개, 0개, 1개 살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얘입니다. 얘. 0개를 살 수가 있네? 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됐니? 근데 말에서 문장에서 적어도 하나를 사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지. 적어도 하나는 사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갈 수 있지. 중복조합과 차이점이 그거야. 중복조합은 0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반형 안에가 뭐가 추가가 돼 있어야 되냐면 A, B,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들어가야 되는데 책에서는 이것보다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단어를 써줬고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는 문장제로 돼 있을 거니까 이러한 표현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음이 아닌 정수라고 표현됐는데 음이 아닌 정수보다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음이 아닌 정수 0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음이 아닌 정수하고 뭐 구분이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하고 자연수하고 구분이 됩니다. 음이 아닌 정수 자연수. 그러면 얘는 1보다가 되겠죠. 구분을 시켜야 된다고. 차이점이 뭐냐? 0부터냐 1부터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샀다고 했어? 과일을 4개, 0개, 1개 샀다고 했지? 그럼 과일 가게 내가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과일을 고르는데 내가 A, C 이렇게 골랐다 이 말이야. 내가 과일 가게 갔는데 A, C, A 이렇게 골랐어. 어쩌니? 이게 뭐라고? 같다가 되겠지. 그러면 같다가 되니까 얘를 뭐 하지는 않겠다? 나열하지는 않겠다 이거야. 그래서 조합이라고. 나열하지는 않겠다 조합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는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가 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순서를 결정을 시켰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순서를 결정했다는 말은 내가 A, B, C가 있다면 무조건 A부터 사겠다. 순서 결정됐다는 말은 뭐냐면 A, B 순서대로 이렇게 쓸게요. 그냥 구매라고 쓸게요.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쓸게요. 과연 구매를 쓴 거고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A, B, C 순서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수를 주겠다 이런 말이야. 알겠니? 이해되니? 그럼 내가 쓰는 수는 무조건 A, B, C 순서대로 쓸 거라고. 그건 내 맘대로 쓴 거라고. 왜냐면 얘를 나열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첫 번째 쓰는 것은 무조건 A, 두 번째 쓰는 건 무조건 B, 세 번째 쓰는 건 무조건 C라고 쓸 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A, B, C가 5라는 것을 다시 풀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겠다 이거지. 3, 2, 0 이렇게 쓰면 A가 3, B가 2, C가 0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귤이 3개, 사과가 2개, 배가 0개 샀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되니? 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 보면? 다른 말이겠지. A가 3, B가 2, C가 0 이렇게 됐지. 되니? A가 2, B가 3, C가 0 이건 다른 말이라고. 어째? A, B, C 순서대로 무조건 쓰겠다 이런 식이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순서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순서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방정식에 여기까지 요 방정식에 해가 되겠다 이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라는 A, B, C는 의미하는 정수 0보다 큰 정수의 0 이상의 정수의 0 이상의 정수 이러한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똑같아진다 이거지. 전혀 다른 말이 된 거야. 그전에는 뭐라 나왔냐면 중복조합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방정식에 해라고 나왔으니까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GH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 이런 뜻에서 온 거야. 방정식에서 온 단어니까 뭐 중요한 뭐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 몰라도 관계는 없으니까. 집에서 영상 복습해야겠다. 큰일 났다. 여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 A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5제곱을 나는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를 할 거야?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세계 3차도 안 해봤는데 5차를 어떻게 해보겠어?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그럼 얘를 전개하면 x 몇 개, y 몇 개, g 몇 개 해서 막 항들이 엄청 많은 게지. 뭐 그 과정에 동량도 있을 수 있겠지. 계산을 못 한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얘를 이제 풀라고 하면 얘의 쭉 항을 봤더니 그 항의 일반적으로 모습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요게 일반항일 거야. 모습이 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돼 지금? A, B, C만 결정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면 돼? 5면 끝. 근데 일일이 쓰기에는 너무 많아. 일일이 쓰기에는 너희들이 써나가면 이게 쓸 수가 없어. 분명 헷갈릴 수밖에 없어. 두 개는 하나만 생각하면 두 개만 연산하면 되는 얘는 세 개잖아. 세 개 연산이 머릿속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자 앞으로 통일된 조건은 하나만 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B, C가 통일된 조건은 하나만 쓰겠어. 아우 틀렸어. 연계될 수 있어 없어? 지가 없어. 세 개, 두 개 있을 수 있잖아.
x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0부터야. 그래서 아하, 그러면 요놈의 항의 개수는 우리는 요놈을 뭐 3H5로 풀겠다. 그러면 75가 되고 72가 되겠다. 731, 21개가 나오겠다. 아, 요놈의 항의 개수는 21개네. 이걸 일일이 쓴다는 것은 사실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는 쓰는 게 아니라, 쓴다게 아니라 개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개수 확인하고 쓸 거라고. 알겠니? 여기까지 되니? 글씨 너무 크게 쓰고 있나? 자, 사탕 5개가 있습니다. 세명하게 나누어 준다. 사탕 5개를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3명 뭐서 A, B, C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지? 5개를 3명한테 나눠주면 첫 번째 사탕은 누구한테 줄 거야? 두 번째 사탕은 누구한테 줄 거야? 세 번째 사탕은 누구한테 줄 거야? 근데 문제는 사탕이 첫 번째 사탕이 세 번째 사탕이 같아 달라. 똑같잖아. 이해되니? 그럼 첫 번째 사탕 누가 먹을래? 이게 아니잖아. 사탕이 다 똑같으니까. 이해되니? 잘 들어. 이 첫 번째 사탕 누가 먹을래? 사탕이 다르면 다르지. 아이스크림 종류가 5종류면 이런 아이스크림 누가 먹을래?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잘 봐. 잘 들어. 여기 중요한 생각 중 하나야. 자, 아이스크림 다 다른 종류야. 그러면 첫 번째 아이스크림 누가 먹을래? 했을 때 A, B, C가 손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람 선택해? 이거 누가 먹을래 했으면 너희들 손 들어 안 들어? 아이스크림 종류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누가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좀 어려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봐봐. 사탕 5개가 있어. 그러면 사탕 5개가 있어. 사탕 5개 똑같아. 자, 첫 번째 사탕 누가 먹을래? 라고 하진 않아. 첫 번째 사탕 먹거나 두 번째 사탕 먹거나 상관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사탕 누가 먹을래가 아니라 사탕을 내가 던질 거야. 너한테 던질 거야. 이렇게 2개씩, 하나, 2개 던졌어. 이렇게 던질 거라고. 사탕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야. 개념상은. 사탄이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생각이 중요한 거라고. 그 순서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식을 A, B, C는 O라고 적을 수 있겠니 없겠니? 이건 적을 수 있겠지. A는 첫 번째 A가 받은 개수지. 그러면 얘를 잘 봐. 얘를 O가 사탕이잖아. 사탕 첫 번째 사탕을 A한테 줬어.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A한테 줬어. 두 번째 사탕 A한테 줬어. 자, 세 번째 사탕 C한테 줬어. 네 번째 사탕 B한테 줬어. 다섯 번째 사탕 다시 C한테 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조금 전에 위에 가운데 순서가 결정돼 있어. 무조건 사탕을 줄 때 A한테 몇 개를 줄 건지만 생각하는 거라고. 주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는 B한테 안 주고 C한테 주고 할 거야. 이 주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 무조건. 대신 몇 개만 줄 건지만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요런 게라고. 어떤 거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사탕을 사람한테 준 겁니다. 이해되니?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3H5로 쓰기로 했지. 사탕을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3이라는 건 사람이야. 뒤에 5라는 건 사탕수야. 이해되니? 그럼 누가 누구한테 준 거야? 사탕이 사람한테 준 거야. 그러지? 3은 그러면 받는 거고 5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꽤 중요한 사실. 이 N은 받는 겁니다. R은 주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문장을 바꿔야 이 개념이 말이 되거든. 자, 과일 3개를 샀어. 과일 5개를 샀어. 3개의 과일 종류에서. 됐어? 그럼 우리가 이 5라는 것은 내 바구니 사이즈야. 바구니 사이즈야. 됐니? 그러면 과일을 바구니에 넣는 거잖아. 과일을 바구니에 넣는 거야.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고 이래 되는 개념이 되잖아.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바구니를 A한테 가까이 대가지고 A가 넣은 거야. 바구니를 A한테 준 거야. 봉다리를 A한테 준 거야. 봉다리 사이즈는 5개라는 거. 느낌이 좀 완전 달라. 아까 사탕이라고 했으니까 사탕은 5개 구분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 말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해돼? 표현상 그러면 아까는 사탕을 너 A 넣어주고 한다 했지. 대신 순서를 정해서 정확하게 줄 거야. 첫 번째는 A한테 줄 거야.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B한테 줄 거야. C한테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A가 여러 번 지목을 당하잖아. A가 중복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중복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얘를 써봤더니 A가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지금 문제 풀이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이렇게 식을 적고 결론을 지을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니?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탕이 5개 있습니다. 사탕이 5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3명한테 나눠준다고 했지? 그러겠지? 근데 대신 누구부터 줄 거야? 무조건 A부터 줄 거야. 그러면 A한테 줄 사탕이 있을 거고, A 사탕은 어느 쪽에 있어? 앞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몇 개 줄지는 모르지만 얘가 끝나는 위치가 있겠지? 그 끝나는 위치에다가 내가 뭘 넣을 거냐면 칸막이를 놓을 거야. 끝나는 위치에다가 내일 뭘 거야? 칸막이를 놓을 거야. 뭐 예시 하나 들 거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는 누굴 줄 거야? B를 줄 거야. B를 놓는 위치에다가 칸막이를 놓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칸막이 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한테 3개를 주고 B한테 1개를 주고 C한테 1개를 줬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짧게 아까 위에서 몇 개 줬어? 4개, 0개, 1개를 줬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4개, 1개, 0개, 4개. 첫 번째는 4개, 그 다음에 0개. 이렇게 났네.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지금. 첫 번째 칸막이까지는 A가 가져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칸막이에는 B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C가 가져갈 거야 남는 거를. 이해되니? 그럼 요 말은 지금 A가 4고 B가 0이고 C가 1 이 말이네.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지금 위에 있는 문제와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되니?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열이 되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5개하고 막대기 2개를 나열하면 A, B, C가 하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칸막이 하나 놓으면 A, B, C가 하나 결정됐어. 칸막이 하나 놓으면 A, B, C가 다 결정됐지. 칸막이 그전에 모습과 다르게 놓으면 우리는 그게 경우의 수가 된다고. 그러면 얘가 종류가 동그라미하고 막대기 2 종류니까 C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뭐 돼? 얘가 7C2 또는 7C5가 되겠지. 되니?
그럼 여기 7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여기 7이 어떻게 나왔는지 2하고 5는 알겠지? 아 2하고도 똑같은 말이네. 예? 자 여기서 누가 가까워? 5가 좀 더 가깝네. 동그라미 5개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막대기 2개는 어떻게 나왔어? 자 3명한테 줄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막대기까지가 A가 가져가고 두 번째 막대기까지가 B가 가져가고 세 번째 그다음 막대기 그다음이 C가 가져갈 거야. 얘를 세 영역으로 구분한 거야. 세 조각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야. 물론 조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시켰지.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시키다 보니까 막대기가 몇 개 필요했단 거야? 2개가 필요했다는 소리지. 4명이면 3개가 필요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하나가 부족하게 떴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3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동그라미는 5개니까 그대로 5가 되겠지. C 5가 된다 이거지. 자 여기 단점이 지금 7C2는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얘를 조합으로 쓰자니 조합이 표현이 돼야 안 돼. 중복 조합으로 쓰자니 현재 아까 우리는 3H5라고 알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3H5가 안 보인다는 거지. 뭐는 보이는데? 7C2는 보이는데 3 빼기 1 더하기 5C5는 보여. 3 빼기 1 더하기 5C5는 보여. 또는 3 빼기 1 더하기 5C 3 빼기 1은 보인다 이 말이야. 3의 H5는 안 보인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3의 H5라고 지금 알고 풀면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여기 개수를 합하여 5개가 나오는구나. 칸막이가 두 칸막이가 있는데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개수 첫 번째 칸막이의 개수가 A개, 두 번째 칸막이 개수가 B개, 두 번째 칸막이 넘어서가 C개. 세 개의 칸에 총 5개를 넣겠다 이 말이 되겠네. 몇 개 들어갔어요? 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요런 개념이면 3H5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놈의 식을 우리는 요놈의 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고 쓰고 0개부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응? 세 번째입니다. 좁은데? 큰일 났네. 너무 크게 썼나? 좁으면 왼쪽에다 적을게요. 왼쪽 식은 그렇게 중요한 식은 아니니까 아직은 고1 때 했던 조합에 대한 설득입니다. 자,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사탕이 5개가 있었어. 그러겠지? 그래서 뭐 했어? 칸막이를 2개 놔가지고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시켰고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5개가 된다는 생각을 했지. 이해되니 지금? 지금 이러한 풀이 방법론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방법을 쓸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식을 적지?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이 중에 걸리는 대로 가는 거야. 걸렸는데 조합으로 걸렸어. 그러면 C로 가서 풀면 되는 거고. 내가 썼는 식을 썼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가 나왔어. 0부터야.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쓰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해?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똑같으니까 요놈이 이렇게 가가지고 중복 조합이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해석이 됐어. 그럼 이렇게 바른 그 길로 가갖고 그냥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니? 길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이 결승점은 거의 똑같이 만날 거야. 해석하는 문제, 내가 문장을 읽었는데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고 이 문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해석되면 거기 가까운 걸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이해되니? 하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문제마다 약간씩 풀이 방법이 약간 다른 듯 한데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야. 표현이 약간씩 다르다 이 말이야. 잘 보세요. 됐어요? 자, 조금 전에는
막대기를 놔서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시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사탕 5개가 사탕 5개가 놓여 있으니까 칸칸이가 보이네. 칸칸이가 이렇게 칸칸이가 보이잖아. 사이사이가 보이지. 사이사이가 됐니? 여기다가 나는 누굴 놓을 거야? 막대기 2개를 놓을 거야. 칸막이 2개를 놓을 거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애들 칸막이가 2개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2가 될 거고 지금 A는 0부터 이렇게 식이 되네. 자, 얘를 세 영역으로 구분을 시켜야 되니까 칸막이가 2개가 필요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여튼간에 2개를 어떻게든 집어넣겠다 이 말이잖아. 연계도 포함하겠지. 총 6개 있는데 2개밖에 없어? 말이 안 되는데 안 놔도 되잖아. 2개 칸찌꺼번에 넣어도 되잖아. 그러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풀 거야? 우리는 6H2로 풀겠다 이 말이야. 됐니? 6H2는 뭐가 될 거야? 7C 6 더하기 2 빼기 1 C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 6 빼기 1 플러스 2 C2가 된다 이거고, 이게 지금 얼마야? 7C2가 되고 7C5로 적어도 관계는 없겠는데 5는 그림에서 문제에서는 안 보입니다. 5는 안 보이고 정확히 쓴다면 여기가 6 빼기 1은 보일 수 있죠. 2는 잘 보이겠지. 요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되니? 위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반대로 보는 거야. 어차피 두 종류니까 그렇습니다. 두 종류야. 이게 두 종류. 예? 두 종류를 구분을 시킬 때 얘를 기준으로 얘를 생각할 거냐, 얘를 기준으로 얘를 생각할 거냐는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좁아. 옆으로 갈게요. 네 번째. 4번이라 써졌네. 땡큐. 자,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고 A가 0부터야. 내가 사탕 5개를 나눠주는데 A, B, C한테 나눠주는데 0개부터 줄 거야. 그렇지? 근데 누가 B가 0개 받았어. 기분이 나빴어. 쪽팔렸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고1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 고1 때 풀이는 다 뭘로 만들어? 1로 만들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일이 되는 거라고 했어? 뒷거리를 하는 거야. 시간이 좋으니까 내가 안 줬어. 시즌이 좋으니까 안 줬어. 미안해. 시즌이 많으려 했는데 시간이 나왔어. 그 쪽팔렸어. 그래가지고 뒷거리를 한 거야. 다음날은 받으려고. 그래서 나한테 미리 사탕을 하나 건네줬어. 선생님 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 거는 주십시오. 한 개는 받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얘네들이 각자 하나씩 챙겨와가지고 추가가 됐지 이제. 됐지? 얘를 자체를 A-로 쓰면 A-, B-, C-는 5 더하기 3 8이 됐고요. 이때의 조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부터가 된 거죠 이제. 1부터가 됐어. 그럼 1부터면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분당했어? 태연이 이거 어떻게 분당했어? 이거 알아야 돼. 어떻게 한다 했어? 어떻게 하냐? 기억을 못해.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우리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엿을 쪼갠다고 했어. 엿. 기억납니까? 막대기. 이 엿에, 왜냐면 막대기가 원래 좀 더 편한 편인데 했어요. 자르기 힘드니까 우리가 굳이 왜 엿이라 한 이유는 여기에 지금 사탕이 이렇게 박아져 있어. 절대 까먹어 안 돼. 이게 제일 쉬운 내 생각봤을 때 이게 제일 쉬워.
좁아. 좀 가. 지금 이게 엿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냐? 있기는? 그 막대기 엿? 안 봐봤냐? 판자 엿 안 봐봤어? 놀러 가면은 이 판자애가 이게 다 엿이야. 이 판자가 네모나게 다 엿이야. 그래서 얘를 엿을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이 칼을 딱 대가지고 착착착착착 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쭉 길쭉하게. 이 길쭉하게 나와야 이렇게 부숴 먹을 거 아니야. 길쭉하게. 그 뭐지? 뭐라지? 놀이터가 먹는 막대기 과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되니? 그래서 이렇게 사탕이 7개 박아져 있는 거야. 그러면 사탕을 A, B, C 순서대로 주겠고 적어도 한 개씩은 줄 거야. 되니? 그러면 얘를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 잘라갖고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럼 자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이렇게 자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한 개는 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자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제일 쉬운 거니까.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틀렸다. 틀렸지? 7개가 아니라 8개지 지금. 여덟 개가 있고 자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7군데고 7군데에서 몇 개를 잘라야 돼? 몇 번 잘라야 돼? 2번 잘라야 돼. 앞에 나왔던 7C가 또 등장을 한 겁니다. 했니? 그러면 중복조합의 증명 방법을 몇 가지 내가 얘기를 설명해 준 거야. 이해됐습니까? 중복조합을 이 C로 표현되는 건데 보통 이 4번 방법으로 증명이 많이 돼 있어요. 됐니? 증명이 돼 있단 말은 쟤를 풀 때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된다가 되는 거고. 됐니? 얘를 풀 때 중복조합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얘를 가지고 1씩 빼면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얘를 1씩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소리겠지. 그렇지? 둘 중에 누가 더 쉽냐 이 말이겠지. 쌤 생각은 밑에 거 더 쉽다고 생각을 해. 왜? 밑에 거를 위에 거로 바꾸면 3H5로 쓸 거고 3H5가 다시 7C2로 바뀐단 말이지. 근데 얘를 밑에 걸 보면 바로 7C2잖아. 돌아서 온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위에 쪽이 가까우면 위에 거로 풀 거고 아래쪽이 가까우면 아래쪽으로 풀 거야. 이해되니? 근데 위에 쪽으로 연습하라는 소리는 이런 느낌이라고. 중복조합이 더 어려워. 밑에는 순열이야. 그냥 조합이야 조합. 밑에 건 더 쉬워.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느낌으로 푸니까 중복조합적으로 문제를 풀라는 소리야. 근데 나는 그냥 둘 중에 빨리 보이는 걸 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너희 책들 막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아래쪽으로 나왔어. 그럼 아래 거를 굳이 위쪽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아래 거 나오면 아래 거로 풀고 위에 거 나오면 위에 거로 풀고 두 개의 연결고리는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풀자고.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아래 게 문제 나오면 그냥 너무 쉽게 끝나는 거야. 아래 게 나오면 너무 쉽게 끝나는 거야. 위로 바꿀 필요가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요한 사실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선생님 제일 많이 쓴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 문제를 표현하다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고 여기가 0 이상이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못 쓸 수도 있어. 이건 못 쓰는 거야. 표현이 안 된다가 아니라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쓸 수는 있지만 못 쓰는 거야.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쌤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긴 할 거야.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전개식은 했으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몇 개만 해보고 내일 또 연결시켜서 자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이 영상을 한 40분짜리 되거든. 1.5배속 들으면 한 20분 정도 걸릴 거야. 다시 한번 보고 써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설명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그것이 이해가 빨리 되면 문제 중에 중복조합 문제 중에 한 30%에서 50%는 해결될 겁니다. 같은 색의 축구공 6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야.
같은 색의 축구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넣는 방법의 수. 상자는 다르잖아.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가 되는 거고 축구공은 같죠. 그러면 상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에 들어가는 얘는 개수가 되는데 6개를 넣어라 이 말이잖아. A는 0부터 5 중복조합이네. 그러면은 4H6 이렇게 쓸 거라고. 자, 선생님이 왼쪽을 적으라는 이유가 있어. 6개가 있고 4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생각이 든단 말이야. 4하고 6이라는 수를 배치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면 우리는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하자 이런 말이 되겠지. 뭐 혼동이 들어올 거야. 그렇지?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요놈이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 근데 헷갈린다고. 분명히 헷갈릴 거야. 됐어요? 자, 5번. 같은 종류의 과자 4개를 서로 다른 접시에 넣어.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뭐만 달라져? 그 내용만 다르잖아. 단어만 다르잖아. 아니, 약간 축구공하고 가방이었고, 얘는 지금 과자하고 접시야. 어? 다 똑같은 말일 거야. 내일 문제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한 몇 개 정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인 4개를 공을 선택합니다. 아까는 축구공 6개고 얘는 공 종류가 3개인데 공이 각각 어째 4개 이상씩 있다. 많이 있다 이 말이야. 됐지? 총 그래서 축구공 몇 개 고를 거야? 농구공 몇 개 고를 거야? 배구공 몇 개 고를 거야? 총 4에서 4개 고를 거야. 하나도 안 고를 수도 있나 없나 문제를 확인해야 돼. 됐습니까? 어? 24번은 대놓고 나왔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0이라 나왔어. 근데 조건이 붙어 있네요. 1번은 양의 짝수 정수야. 그러면 짝수만 골라둬라 이거지. 짝수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2x 다시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요식이 2x 다시 y 다시 2y 다시 2g 다시 하면은 5가 떨어지겠네. 함선되니? 조건은 뭐가 돼? 1부터지. 1부터잖아. 그럼 얘를 하나를 빼가지고 0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냥 근데 이렇게 자연수로 풀자고. 어떻게 돼? 5개를 3조각을 쪼갠다 생각을 하고 풀라고. 그게 가장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자, 2번은 지금 1보다 커, 2보다 커, 3보다 커. 정수야. 정수야. 1보다 큰 정수, 2보다 큰 정수, 3보다 큰 정수. 얘를 그럼 우리 어떻게 맞출 거냐? 1로 맞출 거냐? 0으로 맞출 거냐? 위에는 1로 맞췄으니까 밑에는 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얘를 어떻게 하면 0으로 맞춰지냐면 x 빼기 1하면 0으로 맞춰지고 y 빼기 2 하면 0으로 맞춰지고 g 빼기 3 하면 0으로 맞춰지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지금 x 다시 y 다시 g 다시로 바꿀 건데 다 이렇게 바꾸면 x 다시 y 다시 지금 생략한 거야. 그럼 뭐가 된 거야? 빼기 6이 된 거니? 요놈이 x 다시라고 다 넣을 거야. 그럼 빼기 6이 돼서 요놈이 4가 되고 우리는 다시는 뭐가 돼? 0부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0부터니까 중복 조합으로 풀 거야. 그래서 얘는 3H4로 풀고 계산 더해서 1 빼서 6C4, 6C2로 풀 거라고. 됐니? 내일 요거를 설명할 건데 연결을 생각할 건데 자 28번입니다. 3개에서 5개라고 하는 함수야. xy하고 xj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 다르면 달라. 1대1 함수네요. 다르면 달라.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써? 1이 너 몇 군데로 갈 거야? 5군데 중에 하나. 2는 그거 빼고 4군데 3군데 식으로 쓰자면 5p3. 자, 선생님 5p3 적어주는 이유가 있어. 543이 너희 편할 건데 5p3으로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질문이 나와.
예식하고 맞은 표현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문장을 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을 고르시오 이런 것이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한 번씩 등장을 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지. 내 중복 순율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지. 됐습니까? 두 번째는 큰 놈이 큰 놈으로 가. 순서가 결정돼 있지. 위에 거는 나열이 되는데 밑에 거는 결정이 돼 있지. 됐지? 그러면 순열하고 조합은 연결시킬 수 있다 했지. 그러면은 순서가 결정됐다는 것은 세 개만 고르면 그 순서대로 간다 이 말이 되겠고, 위에 거는 세 개를 고르게 되면 얘네들을 나열을 시킨 거지. 세 개를 나열 3패. 그러지? 5C3 곱하기 3패. 얘가 5C3 곱하기 3패. 밑에 거는 그냥 5C3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되니? 고르기만 하면 순서대로 가져갔을 거라고 해. 됐습니까? 근데 밑에 것이 어려워. 밑에 것이 어렵다고 이게. 1, 2, 3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큰 놈이 크거나 같은 데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야. 자, 함수의 개수는 중요한 게 정의역 쪽이야, 치역 쪽이야, 공역적이야. 함수의 개수를 세는데 정의역에서 이쪽 모양이 중요한 거야, 이쪽 모양이 중요한 거야. 이쪽 모양이 중요합니다. 왜? 이쪽은 무조건 화살표가 그냥 어떻게든 나갈 거야 하나씩.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단 함수의 모양은 함수는 요 모양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화살표가 몇 개가 들어왔겠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뭐 어디서 온지 알아 몰라? 지금 이 화살표 세 개가 어디서 온지 알아 몰라? 이 룰을대로. 큰 놈이 샀어. 작은 놈이 샀어. 그럼 요거는 그대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디서 온지를 아는 거야. 그럼 뭐만 결정하면 돼? 이 화살표 들어오는 요 개수만 결정하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1, 2, 3, 4, 5가 받은 개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1, 2, 3, 4, 5가 받은 개수가 A개, B개, C개, D개, E개 합쳐서 3개를 받았다. 그래서 OH3으로 작성을 할 건데 봐보세요. 3개, 5개가 3이라 3개에서 5개로 갔잖아. 그럼 3이라는 수하고 5라는 수는 분명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뭐라? OH3이 나온 거야. 이렇게 식을 써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A, B, C, D, E는 요 놈이 뭐 돼서 받았지. 얘네들이 받았고 얘네들이 줬어. 그래서 선생님이 NHR 쓸 때 어쩌나 해서 NHR 쓸 때 N을 뭐라고? 이 N이 뭐야? 받는 거라 했지. R이 뭐라고? 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요런 연결고리가 된다고.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분명 요게 습관적으로 끝났다고 얼른 끝내주라 이 소리지. 쉬는 시간 종소리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얘를 많이 풀다 보면 너희 습관적으로 풀 거야. 그런데도 한 번씩 헷갈린다는 소리야. 알았니? 너희들이 분명 쓸 거야. 지금 OH3을 쓸 거야. 3H로 써서. 에이 선생님 잘못 썼어요. 이건 잘못 쓴 게 아니야. 정확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실수야. 알겠니? 그 선이 넘어가야 돼. 중복조합이. 그러면 쉬워 중복조합이.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웬만한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시고 중복조합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